등기부 등본으로 사기를 안 당하려면 등기부 등본은 언제 떼야 되나? 계약하기 전에, 돈을 넣기 전에, 뭐 계약을 했어도 중간에 뭐 계약이 변경된다거나 아무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돈이 들어갈 때, 그럴 때 무조건 직전에 떼셔야 됩니다. 근데 봐봐요. 이 등기부 등본이란 게 항시 바뀌어요. 여기다 뭐 근저당을 넣거나 은행에 이걸 담보로 넣거나 아무튼 뒤통수를 이렇게 치려는 인간들이 뭘 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바뀌니까 이 열람 일시가 이렇게 밑에 있죠. 항상 중요한 결정 전에 이 인터넷 등기소 가서 어플도 있으니까 바로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세요. 돈을 넣든. 자, 등기부 등본은 일단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일단 표제부, 제일 먼저 표제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면 왜 안 넘어가? 아무튼 넘겨보면 이제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표제부는 그냥 그 건물 내용이야.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치면 그냥 상품 제목, 스펙 뭐 이런 거예요. 집에 대한, 뭐 토지에 대한 위치는 어디고 주소는 어디고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대략적으로 써 있고 언제 만들어져 있고 뭐 이런 게 써 있는 겁니다. 표제부는. 그리고 이제 갑구는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고 그 소유자가 누구한테 매매했고 아니면 이 소유권에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갑구에 무조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을구. 을구는 뭐냐? 을구는 이제 소유권 외에 뭐 근저당이 들어가고 음? 이런 것들 주로 근저당이 들어갑니다. 그 근저당은 그러니까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예요. 자기 집을 끼고 그 사람이나 은행한테 마이너스 통장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언제든지 꺼내서 빌려 쓰는 게 근저당이에요. 근데 그 돈을 못 갚았다. 꺼내 썼는데 돈을 못 갚았다. 그리고 근저당이 있다. 그러면 근저당을 해준 사람은 이제 그 집을 경매로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매가 이제 집에 팔리면 이제 그 돈을 자기가 먹는 거죠. 근데 이걸 조심 안 하면 이제 거기에 들어간 전세 아니면 월세 임차인들은 이제 그 돈을 자기 돈은 다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시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날라가는 거는 뭐 이거보다도 더 흔치는 않아도 표제부부터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사기꾼들이 워낙 많어. 응?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순서대로 아주 빠르게 응? 이게 연습이 돼야 돼요. 등기부 등본은 주로 집을 보고 난 직후에 아니면 계약서 쓰기 직전에 열람을 하죠. 떼서 보여주는데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는 뭐 그 집이 보고 온 집이랑 그 지금 보는 등기가 똑같은가? 여기 주소가 있으니까 특히 번지수 말고도 호수를 꼭 확인하세요. 그 집이 맞는지. 이게 뭐 옆집일 수도 있고 뭐 비슷한 집이어도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호수를 먼저 꼭 확인을 하시고 표제부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갑구로 넘어갑니다.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이 들어간다고 했죠. 소유자가 나오고. 근데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등기는 이렇게 찍찍 그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말소 표시예요. 이제 말소가 돼서 이제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뜻인데 이 갑구에는 이 찍찍 긋는 게 없습니다. 소유자한테는 찍찍 긋지 않습니다. 그 전 소유자도 그냥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있는 소유자가 지금 소유자예요. 그러면 이 소유자가 확실한 이 사람이 맞냐? 아주 쉬워요. 방법은. 그냥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 돼. 근데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기도 창피한가 봐. 왜 이렇게 말들을 못해?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그럼 마트에서 소주 한 병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큰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고 아니면 뭐 투자를 했다거나 뭐 엄청 중요한 일인데도 신분증 보여달라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꼭 중개사한테 이거 등기부랑 신분증이랑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줍니다. 안 주면 그놈은 사기꾼이에요, 그냥. 그러면 소유자랑 이제 신분증 그리고 이 여기 있는 소유자 내용이랑 확인을 하는데 이 등기부 등본에는 이 소유자의 이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증에 있는 주소랑 여기 등기부에 있는 소유자 주소랑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르다. 자기가 뭐 안 붙였대. 그러면 뭔가 의심스러워. 그러면은 중개사한테 말해가지고 요거 이게 뒷번호가 나오게끔 떼달라. 그거 확인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제일 확실히 하세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이런 갑구에는 이 소유권에 관련된 소유권에 대한 모든 다른 권리, 이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일단 삼형제가 나옵니다. 가로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가처분, 가압류, 이렇게 무서운 것들. 이름만 들어도 무섭잖아요. 가등기까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붙어 있으면 소유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거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무튼 이렇게 가등기나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붙으면 이렇게 요 소유자 밑에 이렇게 붙어요. 가등기 어디 가처분 어디 법원 그리고 가압류. 그러니까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경매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 재산을 어디 빼돌리지 못하게 일단 가압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가압류를 걸어놓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다가 이제 임차로 들어갔다가 그게 일이 터지면은 돈이 다 날라가고 집도 이사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항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가삼형제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소유자가 있는데 가끔 이 갑구에 신탁이라는 등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신탁이 뭐냐면 소유자가 자기 집이나 땅을 어떤 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그걸 갖고 개발하거나 투자하거나 담보로 이용을 한다거나 그러고 나서 그 수익을 소유자한테 주는 거죠. 조금 나오는 수익들을. 근데 주로 이 신탁을 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담보 대출 때문입니다. 신탁 회사에 맡기면 대출이 좀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거의 근저당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신탁이 꼭 대출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대출 금액도 아주 작을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에는 신탁 원부에 그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첨부된 서류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원칙적으로 무조건 이런 집에 임차로 들어가려면 이 신탁 회사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소유자랑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기를 어떻게 치냐? 이 사람이 와요. 이 사람이 와갖고 이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요건 신탁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중개사랑 짜고 아니면 잘 좀 띨띨한 중개사랑 같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계약하고 자기는 여기 회사에 다 맡겨놓고 이중으로 갖고 이렇게 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걸 신탁이 있으면 그냥 사실 계약을 하지 마세요. 굳이. 그리고 소유자랑은 계약을 하는 게 아니야, 원래. 무조건 신탁 회사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구에서는 항상 조심할 게 일단 소유자 확인, 신분증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삼형제 확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붙어 있고 만약에 그게 말소가 안 돼 있으면은 항상 계약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탁이 되어 있는 건물인지 그걸 항상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을구가 남았네요. 을구는 거의 조심해야 될 게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지금 보시는 이 등기를 보시면 전부 이게 말소가 돼 있어요. 근저당 설정 계약이 전부 찍찍 그어져 있죠. 그런데 항상 끝에 있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보시면
근저당이 있어요. 월적 싱싱하게 살아있는 게 있어요. 채권 최고액이 6천만 원. 국민은행에서 그러니까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지는 않았죠, 아직. 이 6천만 원을 이제 근저당에 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받았는데 이걸 걸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또 사기를 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저당은 이게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은행한테 자기 집 담보로 주고 6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이제 만든 거죠. 금리는 뭐 계속 변해요. 뭐 마이너스 요즘에는 뭐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이 집이 5%.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빼서 쓰는 거야. 그런데 계약하려고 딱 봤더니 이거 근저당 있어서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뭐 경매 이렇게 넘어가는 수도 있잖아요. 막 이러면은 꼭 이렇게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여기 채권 최고액은 6천만 원이고 자기는 여기서 500만 원밖에 빚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시켜 줄게. 국민은행 가보자. 이지라 한단 말이에요. 가서 같이 가봤더니 진짜 대출이 500만 원이야. 그 계약하재. 그럼 그 새끼는 은행에서 따기를 쳐야 됩니다, 그냥. 이 새끼가 아니 이 채권 최고액이 6천만 원 있잖아요. 이게 6천만 원이 1순위입니다. 돈을 빌렸든 안 빌렸든 무조건 6천만 원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월세 계약 다 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그러면 이 6천만 원이 받는 사람이 1순위예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무조건 6천만 원을 애가 가져갑니다. 근데 경매에서 꼭 이 집이 만약 예를 들어 3억이야. 3억에서 6천만 원 가져가니까 나 조금 이제 괜찮고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2억 4천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런 근저당 말고도 국세 훔쳐가. 경매 가져가면은 경매 팔리면 국세는 무조건 지들이 훔쳐갑니다. 무조건 다 가져가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뭐 자기 직원들한테 임금을 막 삥땅 엄청 치고 튀었어요. 그럼 그것도 무조건 1순위에요. 이 6천만 원보다도 더 먼저 받아요. 이런 것들이 막 모여 있으면은 또 위험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저당이 있으면 조금 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자기가 뭐 월세 뭐 한 뭐 천에 뭐 어느 정도 살면 뭐 이 정도 3억에 한 6천 정도 있는 거면은 뭐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3억짜리 집에 2억 5천짜리 전세를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근저당권이 있으면은 이런 건 계약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을구는 항상 이런 근저당권, 여기 말소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조심해야 될 거. 이 등기의 이 이하 여백, 지금 보시면 여기 이하 여백이라고 있죠. 이게 항상 등기가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이하 여백을 꼭 확인을 하시고 뒤에 뭐 뒷장 더 있는데 그게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는 이 여백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외에 좀 더 특수한 것들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조심하시고요. 흔치는 않으니까. 그리고 등기부 등본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단 건축물 대장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건축물 대장은 인터넷 쇼핑몰로 치면은 상품 상세 페이지야. 상품이 이게 위반 건축물인지 그리고 방이 가서 봤더니 방이 뭐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서 막 가구 수가 몇 개 더 있는 것 같아. 근데 건축물 대장 봤더니 그런 거 없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 정도 조심하시면 이제 등기부 등본만 보셔도 충분히 이제 돈 떼먹힐 일은 없죠. 그리고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 등본도 중요하지만 계약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등기부 등본 했으니까 계약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도 그것도 꼭 올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을 요약을 해서 텍스트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